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현안을 분석해 드리고요. 지금 현장 상황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용산 상황,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 체크하면서 아침마다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할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경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경태 기자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움직임 매일 전해주실 텐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순방 일정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 도착을 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일 정상회담부터 좀 체크를 해보죠. 이재명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또 그 외 일정들을 소화했는데 이 기자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부터 24일간 숨가쁜 일정을 마쳤습니다. 23일 날 도착한 후에 네. 제일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만찬, 그 다음 날에는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비롯한 주요 정계 인사들을 접견하고 나서 미국으로 곧장 출국했습니다. 이 본래 일정이 한미 정상회담 확정 후에 결정된 것이라서 좀 촉박하게 진행된 감이 적지 않아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이 어제 일본 현지 브리핑에서 준비 기간이 좀 짧았고 셔틀 외교를 복원한다는데 좀 주안점을 둔 거라 네. 요런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다만 이제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첫 양자 외교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광복절이 있는 여러모로 이제 과거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을 수밖에 없는 8월에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일본 현지에 대해서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였어요. 그만큼 이제 여러모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가 좀 안정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데 그런 필요성이 반영된 결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수위의 공동 합의문이 나오느냐 여기에 관심을 저희가 쏟고 지켜봤었는데 어떻습니까? 한일 정상이 합의한 부분들 이것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이제 한일 정상이 합의한 부분들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좀 방점이 찍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제 2시간 동안 소인수 회담, 학대 정상회담 이렇게 이어가면서 회담을 했는데 수소,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분야에 협력하고 저출산 고령화라든가 이제 우리 한일 양국이 겪고 있는 공통 과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네.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등 뭐 이런 어떤 미래 과제에 대한 이야기들의 합의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관심을 모은 거는 과거사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네. 우리가 언제나 한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요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그 17년 만에 나온 한일 정상회담 후 문서화에 대한 네. 문서화된 합의문을 보면 이시바 총리가 기자회견에서는 이 부분을 언급하진 않았는데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선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정립하는데 어떤 가장 중요한 선언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아쉬운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윤석열 정부랑 교섭을 했던 기시다 총리도 밝혔던 수준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베 신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세대의 사죄의 숙명을 지워서는 안 된다. 네. 뭐 이런 태도를 보였는데 이 역대 내각에 아베 내각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네. 사실 이 대통령은 이미 일본에게 어떻게 보면은 양보를 해준 바 있어요. 뭐 강제 동원 및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어떤 과거 합의를 존중할 테니 일본도 이제 상대의 그 피해자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네.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논의를 하자라고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일본 측이 좀 성의가 없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과거사보다는 미래 방점을 찍은 한일 정상회담 그 내용도 우리가
보고 물론 또 여기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한 이 언급이나 뭐 반성의 뭐 수준 이런 것들이 좀 기대했던 것보다 좀 크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일 정상은 이번에 만나서 미래를 위해 손을 잡고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선택한 걸로 풀이가 되는데 일단은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한일 정상이 뭐 이제 친교 만찬도 그렇고 그 이후에 진행된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뭔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만치 않은 상대거든요. 그래서 네. 한일 정상이 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본이 여러모로 이번 회담에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 배려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특히 이게 만찬 과정에서 좀 돋보이거든요. 네. 당장 이제 만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에서 나온 술인 안동 소주 그리고 이시바 총리의 고향 도토리현의 맥주 2병을 나란히 배치하고 예. 배당에 안동 찜닭이라든가 한국식 장어구이를 이렇게 내놨다고 해요. 게다가 이 대통령이 좋아하는 과일이 복숭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오카야마산 백도도 제공됐고 일본 그 안동의 관광 명소 사진들 그러니까 하회마을이라든가 도산서원이라든가 뭐 이런 이 고향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이시바 총리 또 회담 중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자서전까지 이제 일본어본을 준비해서 네. 사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국민이 합니다. 뭐 최근에 나왔던 이재명 대통령의 책도 일본어 좀 번역이 됐으면은 이번에 친교 만찬에 등장하지 않았을까 이런 또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뭐 카레도 나오고 이시바식 카레라고 카레를 좋아하는 이시바 총리가 자기 스타일대로 만든 비법으로 만든 뭐 그런 카레도 나왔다고 하는데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았고 그리고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해본 이시바 총리가 어땠는지 뭐 팁을 줬다, 뭐 도움말을 줬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좀 일본이 먼저 트럼프 정부와 이런 간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좀 팁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도 우리 간세 협상할 때 이시바 정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할 건가 뭐 이런 식의 팁을 얻었고 네. 이번에 우리 간세 협상할 때 3,500억 불의 그 대미 투자 펀드 이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사실 일본 정부에서 먼저 한 그 일본식 펀드, 일본은 5,500억 불 그렇죠. 펀드로 이제 풀어나갔거든요. 네. 이런 그 부분들이 공통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부터 좀 힌트를 얻는 그런 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미국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시간을 봤더니 이제 밤이 됐어요. 밤이 됐고 지금 8시 정도 돼가나요? 오후 8시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을 했고 자 앞으로 어떤 일정을 소화하는지 이것도 좀 먼저 전해 주십시오. 네, 지금 워싱턴에 계신 이제 이 대통령은 재미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오늘 하고 하면서 이제 2박 3일간 일정을 개시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워싱턴 현지 시각으로 20일, 그러니까 저희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쯤이 되겠죠. 그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네. 점심 식사를 한 뒤에 한미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대외 정책과 동맹 비전을 제시하는 CSIS 정책 네. 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이 26일에는 이제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한 다음에 필라델피아로 이동하거든요. 예. 이 필라델피아에서 서재필 기념관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이번 한미 간세 협상에서 주목받았던 마스카, 그러니까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의 상징인 하나필리 조선소 시찰을 할 예정입니다. 직접 이제 마스가 현장까지 보면서 미국이 이제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상회담에서 언급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한미 정상회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음. 트럼프 특유의 어떤 무대뽀가 작동하고 있다. 무대포. 뭐 예, 이게 막무가내식. 예, 예. 그러니까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음. 기존에 맺은 이제 관세 협상 합의를 흔들면서 네. 아예 판을 흔드는 이제 공세를 펴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희 정부는 이제 조현 장관, 외교부 장관, 네. 산자부 장관, 뭐 통상교섭본부장 이미 다 나가 있고 그렇죠. 어제 또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또 미국으로 출국했어요. 예, 음.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 원래 저희가 앞서 말했던 그 대미 투자 펀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3,500억 달러라는 게 적지 않은 큰 규모거든요. 네. 다만 이제 직접 투자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음. 저희들의 예측이었는데 네. 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 요 투자 펀드 직접 투자 비율을 사실상 높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 아니면 아예 투자 펀드를 더 늘려라. 3,500억에서 더 늘려라. 뭐 예. 이런 요구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도 안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잡힐 거다 이렇게 봤었는데 음. 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를 굉장히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을 좀 더 유연화시켜서 네. 움직이고 싶다. 그래서 주한미군 역할 및 제조 그 규모를 조정하는 문제 등이 있고, 음음.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좀 국방비 지출을 늘려라. 그래서 지금 나토 같은 경우에 GDP의 5%로 요구를 한 바 있는데, 네. 저희 측에서도 아마 같은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 사실 다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 협의 이제 당장 내일 새벽에 음.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네. 요런 세부 조율이 좀 흔들리면서 여러 가지 비상사항 약간 긴급하게 음. 맞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과 함께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상회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과까지 저희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미국 현재 이제 모습을 계속 이제 보여드리고 일본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또 미국을 방문하는 미국에 도착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저희가 자료 그림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이나 그 느낌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뭐 취재 기자들이나 뭐 현지에서 어떤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까? 현지에서는 지금 이제 물밑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 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지만 네. 일단 아무래도 실용 음. 외교라든가 이런 기조에 맞춰서 또 받아낼 걸 받아내지 않겠느냐 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 강경화 외무장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호의를 가지고 보는 인물이거든요. 음. 영어가 음. 아름답다, 뭐 이런.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미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랑 협상하는데 역할을 한 적 있죠. 네. 아직 그 원래 주미대사로 내정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아그레망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음. 상대국의 양해. 이런 네. 것들이 지금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반인 신분으로 지금 특수소행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음. 정상회담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고 그다음 이것도 잠깐 좀 여쭤보죠. 대통령실에서 유튜브 이제 자막 자의적 편집 왜곡 유포 행위 뭐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던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경태 기자? 예, 이게 쌍방향 브리핑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음. 쌍방향 브리핑이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높게 나가기 위한 네. 어떤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음. 어제 이견 홍보소통수석이 그 이재명 정부의 어떤 80일 음. 그동안의 어떤 브리핑 소통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네. 밝혔는데 이게 어 여러모로 이제 한국기자협회 기자 대상 조사에서도 굉장히 음. 긍정적인 아, 평가가 그럼요. 많았어요. 예. 그리고 KTV가 이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콘텐츠인데 이거를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열어주면서 이제 음. 사실 이제 공적 기능도 높아졌고 했는데 문제는 그 강유정 대변인이나 이제 네. 대통령실 관계자와 기자의 질의응답을 이용한 음. 어떤 유튜브들이 여러모로 만들어지는데 네. 이게 약간 좀 의도와 다르게 그러니까 질문했던 어떤 맥락과 다르게 편집 음.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대통령실 내외부의 좀 네.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 대해서 자막을 통해 대통령실이 좀 더 도와줍사.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바람직한 쌍방향 브리핑을 계속 네. 이어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 뭐 이런 음, 내용의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쌍방향 소통 많은 국민들이 보고 아, 이렇게 브리핑이 이어지고 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는구나. 하나하나 정말 뭐 이게 다 생중계로 공개가 되니까 볼 수가 있는데 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지켜준다 이런 순기능을 살리면서 뭐 거기에 따라서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은 좀 고쳐 나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조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뭐 발언이 좀 뭐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 주한미군 유연성 동의 어렵다. 미래형 현 전략화는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마 이 안보 관련된 미군 관련된 이런 전략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간에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우리의 입장은 주한미군 유연성 이거는 뭐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기자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네. 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한다라는 얘기가 음. 이 저희 입장 또 중국에 대한 어떤 미국의 압박 이런 것들이 주한미군을 통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의 안보 상황이 좀 더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제동 장치가 좀 필요하다. 네. 전략적 유연성을 무작정 허용해 준다면 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가 약간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기 음.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인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상회담 참 운명의 회담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결과를 지켜보고 내일 또 아침에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 용산 대통령이 출입하고 있는 이 기자 한번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와 연결해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상황들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